안녕하세요. 알고 치면 더 재밌는 탐구TV 방수 조아 언전입니다. 구독자 형님들은 접시를 쉽게 도전하시나요? 그냥 접시가 아니죠. 뱅크를 먼저 쳐서 쿠션을 먼저 맞춘 이후에 치는 접시 도전하십니까? 그래서 저 언저리가 도전을 잘 안 하시는 걸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전문자분들이 접시 형태의 확률 좋은 공이 있었을 때 생각보다 원뱅크를 이용해서 접시 형태로 도전을 잘 안 해요. 왜냐? 뱅크를 먼저 쳐서 일접구에 정확한 내가 원하는 두께를 치기가 힘들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저 언저리가 그 두께 맞추는 시작 요령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득점하러 빨리 가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형님들 이런 컨텐츠 만드는데 정말 도움이 되니까 도와주십시오. 오늘의 배치입니다. 저희 방수조아TV에서는 언제나 배치를 일정하게 세우고 연습을 하죠. 그렇게 해야 정립이 빨라요. 자, 1접구 노란색은 이쪽 코너에서 단쿠션 방향으로 이렇게 반 포인트 정도인데 노란색의 공 요 끝면이 딱 반 포인트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쿠션 레일에는 1cm 가량 떨어져 있고, 2접구 빨간색은 같은 코너에서 장쿠션으로 한 칸, 단쿠션으로는 반 칸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내수구 하얀색은 반대쪽 이쪽 코너에서 장쿠션으로 한 칸, 단쿠션으로는 반 칸에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배치일 때 언제까지나 우리가 3뱅크 샷만 칠 겁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확률 좋게 서 있지도 않고 각을 재기도 힘든 상태예요. 그러면 접시를 시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구독자님들도 입문자나 초보자분들도 이런 공에 왔을 때 접시를 칠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쿠션을 맞춰서 1접구에 왼쪽 면을 맞추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완전 선수들처럼 미세하게 얇게 미세하게 두껍게 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접시를 치기 위해서 공의 왼쪽 면을, 이 상황에서는 왼쪽 면이죠, 우측 면이 맞지 않게끔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저 언저리랑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 모양 형태가 이런 모양일 때 접시를 제가 쳤는데 유리한 형태의 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치는 게 아니라 고점자분들도 형태의 모양을 보고 뱅크샷, 3뱅크샷보다 접시가 유리하겠구나 선택하는 그 요령이 있는 거겠죠, 보는 게. 그러면 1접구가 단쿠션에 쿠션 레일에 근접해 있는 상태에서 이 절반 포인트, 그러니까 코너에서 한 칸, 이 중간 언저리 이렇게 있을 때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 왜냐? 많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뱅크샷을 쳐서 정확하게 이쪽 면을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 돼요. 멀면 멀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쪽 코너에서 가까운 쪽, 중앙 내지 또 너무 이렇게 붙어버리면 요 안을 쳐서 이 공을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이 들어갈 수, 분리가 될 수 있는 형태, 요쪽 중간 형태의 이런 위치에 있을 때 가장 많은 이제 접시를 선택할 수 있고, 2접구 또한 중요합니다. 2접구가 어떨 때 이런 접시 형태로 쳐야 유리하냐. 내수구가 요쪽 1접구가 요렇게 반 포인트 언저리에 요렇게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충 사각형을 그려요. 요렇게 그리는데 정사각형 정도로 위치가 되면 힘든 공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맞았을 때 맞고 이렇게 길게 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럼 대충 조금 얇게 맞든 조금 두껍게 맞든 부딪히고 나면 직사각형 형태로 가는 원리가 이루어집니다. 접시라는 게. 그러면 2접구 모양 동안 약간 이런 직사각형 형태, 요렇게 쓰겠죠? 요렇게 요런 형태로 섰을 때 맞고 부딪히고 요로 가는 형태가 가장 많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공 모양이 좁아져도, 요렇게 좁아져도 직사각형 형태만 이루어진다면 이제 공 배치가 맞아있는 배치가 되는 거예요. 조금 떨어져 있어도 공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제 각도가 직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오면 세죠. 그러면 이제 힘들게 되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약간 길든 약간 짧든 맞게 되는 이런 형태를 유심하게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조건 성립은 이제 이해하셨어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질문 하겠죠. 다 알아요. 나 다 아는데 원쿠션을 맞춰서 저 1접구 왼쪽을 못 맞출 것 같아.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 내수구로 원포인트 지점을 어디를 설정해야 과연 맞을까? 요것만 안다면 이제 쉽게 다 종합해서 설계까지 할 수 있겠죠. 일단 선을 4개 그을 겁니다. 내수구부터 저쪽 코너까지 대충 이렇게 그어서, 자, 요렇게 선을 하나 그었어요. 또 요쪽 두 번째 점에서 요렇게 또 저쪽 코너를 향해서 요렇게 또 세 번째 줄 요렇게 네 번째 줄, 요렇게 네 줄만 이제 외우시면 돼요. 이 네 줄에 숫자만 도입할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쪽부터 시작했죠? 1, 2, 3, 4. 이제 외우는 거 끝났습니다. 암기 과목 끝났어요. 이제 쉬운 거죠? 이쪽도 간단한 숫자를 아셔야겠죠? 여기도 쉽습니다. 뭐 숫자 매길 필요 없이 그냥 코너부터 이쪽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는데 한 칸당 10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뭐 12, 12, 13, 14 이렇게 간다고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이쪽으로 가는 것도 동일해요. 이쪽 전부터 1, 2, 3, 4, 5, 6, 7, 8, 9, 10 간단하죠? 요거는 뭐 숫자가 뭐 굳이 안 매기더라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살짝 주의해야 할 구간이 있습니다. 내수구 출발 지점은 프레임 포인트를 계산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출발을 시키면 되고 향해서 출발시키면 되고 도착 지점 1적구의 도착 지점 계산은 이렇게 쿠션 네일을 따라서 동일하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가는데 쿠션 네일이다. 그러면 맞는 면을 이쪽에 보고 1적구에 맞는 면을 본 상태에서 쿠션 네일 쪽을 향해서 아 여기는 5도구나 이런 식으로 공이 좀 옆에 있으면 여기 있으면 뭐 여기 있으면 한 2구나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으면 8이구나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제 다 아셨는데 이 숫자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도대체 원포인트를 설정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곱하기입니다. 자, 9구단만 9까지 외우실 수 있다면 가능해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첫 번째로 1적구에 맞는 위치를 잡습니다. 맞는 위치는 쿠션 네일로 딱 요 정도니까 요쪽 면에 맞는 면이니까 요렇게 절반이죠. 5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내 출발은 선이 있죠. 1, 2, 3, 4 출발의 선이 1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5 곱하기 1 해서 5를 향해서 치시면 이쪽 면이 맞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내수가 바뀌어 보겠습니다.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면 이제는 여기가 2죠? 1, 2, 3, 4 그러면 2에서 출발하니까 목적지 1적구 목적지는 5예요. 5 곱하기 2 이제 10을 향해서 치게 되면 쿠션 네일에 5포인트 가량으로 공이 맞게 됩니다. 자, 그럼 요런 선이 오면은 자, 여기는 3이죠? 그러면 5, 3, 5, 15에서 15를 향해서 치면 1적구 노란색에 왼쪽 면이 맞게 되고 요렇게 4, 5, 20, 20을 향해서 치게 되면 1적구의 왼쪽 면이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이런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내수구 출발 수에 1적구 맞는 수를 곱하면 내가 출발시키는 목적지의 원포인트 위치가 결정됩니다. 회전이랑 스트로크를 알고 가셔야 되죠. 당점은 이렇게 접시를 초보자나 입문자분들께서 처음 배우는 거니까 회전을 일단 옆으로 주세요. 일단 처음 연습할 동안에는 옆으로 줄 상태에서 역회전을 줄 상태에서 회전이 잘 먹도록 치는 거를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또한 쿠션 네일에 너무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치는 게 중요합니다. 기본 배치의 조건이 성립할 때 그 이외의 상황은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충 절반 위치로 오면은 맞는 상황입니다. 공의 이쪽 면이 맞겠죠? 분리돼서 이렇게 직사각 형태로 공이 서 있어요. 그러면 5포인트 정도를 가야 되는구나. 그럼 내 출발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봤더니 두 번째 선에 근접하게 이렇게 서 있죠? 그러면 5 곱하기 2는 10. 그럼 10을 향해서 역회전을 주고 반발이 너무 세지 않도록만 자, 반발이 너무 세지 않도록만 이렇게 쳐서 이렇게 왼쪽만 맞으면 회전력 때문에 득점 되겠죠. 배치가 이렇게 살짝 바뀌었지만 이런 공 또한 그걸 이용해서 쉽게 칠 수 있습니다. 1적구는 일단 맞는 위치는 자, 맞는 위치 또 재는 거 한 번만 더 체크하시고 갈게요. 자, 요렇게 쿠션 네일 따라 요렇게 딱 됐을 때 왼쪽 끝면이 닿는 공. 자, 요 정도죠. 5, 4 정도에 있어요. 그럼 이제 내 출발만 자, 선을 코너로 향해서 이렇게 딱 재는 거예요. 딱 쟀더니 자, 1, 2, 3의 위치에 있죠. 그럼 4, 3, 12. 그럼 12를 향해서 프레임 포인트 12를 향해서 역회전 준 상태에서 너무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만 자, 너무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만 이렇게 치면 간단하게 득점이 됩니다. 자, 1적구는 4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술구 출발을 이렇게 코너를 향해서 봤더니 1, 2, 3, 4에 있죠? 그럼 4, 4, 16이 되는 거예요. 그럼 16을 향해서 반발이 너무 세지 않게끔 이쪽으로 올수록 실질적으로 반발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치시면 되고 이쪽에서 출발할 때 반발을 좀 유의해야 된다
라고 간략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4, 4, 16. 자, 16을 향해서 역회전을 주고, 자, 16을 향해서 역회전을 주고, 이런 형태로 치시면 득점이 무난하게 돼요. 그러면 공 배치가 항상 일정하게 쓰지도 않고 내수가 딱딱 선에 맞게 쓰지도 않죠. 그러면 자, 언저리 선이 2도 아니고 3도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치느냐? 선에서 가까운 쪽에 계산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한 요쪽 면, 뭐 요쪽 면 4분의 1, 5분의 1, 3분의 1 치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만 왼쪽으로 맞추는 상황에서 요런 직사각의 형태의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치는 공이기 때문에 뭐 세분하게 뭐 2.7, 2.5 갈 필요 없어요. 3에 가까우면 3 곱하기 3이 되는 거고 2에 가까우면 곱하기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 또한 맞는 위치가 이제 5에서 좀 벗어나서 6인 상태예요. 일적구가 맞는 위치가 6. 그리고 내수구를 이렇게 손을 향해서 재보니까 이건 뭐 3도 아니고 2도 아닌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2고 3인데 3에 가깝죠? 그럼 3으로 그냥 계산하세요. 하시고 3, 6, 18. 그러면 18을 향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주고, 자, 반발이 너무 일어나지 않게끔만 이제 치는 거예요. 18을 향해서 이렇게 쳐서 반발이 너무 세게만 안 일어나면 됩니다. 나이스. 자, 이 배치를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내술구 출발각부터 일단 찾습니다. 코너를 이렇게 딱 재보니까, 오, 이번에는 3과 2의 사이 2.5 언저리에 이렇게 딱 위치해 있어요. 그럼 2.5라는 숫자가 나왔고, 일적구 위치를 보니까 3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2.5. 0.5가 들어가니까 좀 힘들지만 7.5 맞죠? 맞습니까? 7.5를 향해서 역회전을 주고 반발이 너무 세지 않게끔만 치시면 득점 되겠죠. 자, 1, 2적구의 형태를 좀 유심히 봐주세요. 저런 형태일 때 아, 치는 공이구나. 그리고 이 숫자를 도입해서 치면 1적구 왼쪽 면이 맞는구나. 7.5를 향해서. 자, 반발이 너무 일어나지 않도록 요렇게 이런 형태로 치면 득점이 돼요. 이제 구독자 형님들이 기본적인 배치 1, 2적구가 조건에 성립되어 있고 내술구 출발도 정확하게 잡히는 라인일 때 염습을 통해서 충분히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공이 우리가 염습이 좀 된 상황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공을 치고 싶어요. 공 모양은 이런데 2적구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 좀 바뀝니다. 이제 빠지는 상황에 공 배치가 서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제 또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 모양이 이렇게 바뀌면 와, 더 두껍게 치면서 더 강하게 쳐서 하단을 주고 끌어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배치는 막상 쳐도 이렇게 와서 두껍게 맞은들 부딪히자마자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뭐 없다기보다는 아주 힘들어요. 디테일해지니까 이런 배치가 왔을 때 또 훨씬 더 각도를 짧게 만드는 요령이 있습니다. 각도를 훨씬 더 짧게 만들어야 되는 상황일 때는 저는 상단을 칠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회전력 많은 요 구간보다는 당점을 대각선으로 높여서 상단의 효과가 더 많이 나도록 이렇게 상단 투팁 정도를 주고 끝면을 칠 거예요. 상단 회전력이 훨씬 많아야 변질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해서 각도를 한번 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배치를 보니까 평범한 직사각형 형태의 1, 2적구가 나열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1적구를 부딪혀서 상단을 이용해서 밀림에 의해서 각도를 더 꺾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일 때 일단 수치적으로는 자, 내 출발은 이렇게 곱하기 2 위치 정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맞는 위치 1적구는 3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면 3이 6 프레임 포인트를 향해서 쳐야 되는데 1적구에 도달할 때 상단 효과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빠른 스피드로 치겠죠. 조금 더 빠른 스피드를 치면 쿠션 반발이 세기 때문에 일목적구에 오른쪽 면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레임 포인트 6을 보지 말고 쿠션 내일의 6을 보고 칩니다. 자, 반발까지 이제 감안하면서 치게 되는 거예요. 상단을 줘서 프레임 포인트가 아니고 쿠션 내일의 6포인트를 향해서. 자, 상단이 먹어서 살짝 이렇게 공이 꼬여서 변질되도록 이렇게 치는 거예요. 나이스. 오늘 구독자님들이랑 저 언저리랑 자, 접시 초보 탈출 한번 레슨을 해봤는데요. 자, 기본적인 배치부터 살짝 응용하는 것까지 다 해봤습니다. 기본적인 배치를 연습한 후에 내 큐질의 속도에 따라서 반발이 조금 일어난다. 그럼 프레임 포인트를 보지 말고 쿠션 내일 쪽을 향해서 치자. 이런 것까지 감안하신다면 훨씬 더 빠르게 고전자로 가겠죠. 그러면 원뱅크 접시 실전에서 꼭 사용해 보시고 저 언저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